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지수를 중심으로 오늘 시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0포인트가 올라있죠. 1966.18로 코스피 상승세가 아주 탄탄하게 서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별로 살펴보면요.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의 3,221억 원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개인은 그만큼 내다 팔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는 있습니다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약세입니다. 3.5포인트가 빠졌고요. 520.26으로 520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특히나 기관의 500억이 넘는 순매도가 상당히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개인은 680억 원의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6원이 내리면서 1088.4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각 이제 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오후 2시 우리 샘플러스 멘토들은 무료 방송에서 어떤 전략들을 짜고 또 구사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한 땀 한 땀 계좌 수익률을 올려주는 선물왕 김도영의 알파라이징 스타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생 김도영이 오전 이후에 오후에 또 찾아뵙습니다. 벌써 2시가 돼가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었고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멘트들이 좀 많다. 시장이 조금 쉬어가려고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 공격 매수 들어오는 거요. 자, 이 부분 신규 매수가 아니라면 그닥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후 방송이 1시 한 20분경 중에 스타트가 됐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같은 전략으로 봐야겠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그리고 투신 쪽에 지금 338억 매수이긴 하나 이 두 개가 모두 다 스위칭으로 매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오늘 선물 고점 찍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에 따라서 현물 쪽도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 쪽에서 오전장에서 보실 거라고는 섹터 하나와 종목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렸고 추격 매수 자제하자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을 두루둥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맥점들을 보고 꼭지들을 봐야지만 시장에서 대응력이 생깁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또다시 위축되는 부분, 제가 오늘 무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세 하락, 폭락,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상황이 나온다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미리 드린다라고 했죠. 미리 시장을 봐서 피곤한 저 주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투신 쪽이 특히 투신의 338억에 지금 일부 금요일날 드라이브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손절성으로 지금 338억 정도의 매수이긴 한데 이마저도 매도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조금씩 고점을 이제 확정 짓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종목군들 잘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양봉 따라잡을 생각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87,000, 지난주에는 87,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지력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가져가셨겠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87,000원 밑에서 물려도 된다라는 패턴식으로 분할 매집이 가장 좋습니다. 역시 오늘 주생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시장에 왜 자선사업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참여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난 양봉 잡을 생각 없다.
양봉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장중에 단타 치고 싶으셔서 무지하게 몸달라시면 빨리 다른 방 진행하고 있는 무방으로 진행을 옮기셔라.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대신 저는 큰 그림을 잡아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자체가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남겨놓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호탄이 걸릴 것이냐 안 걸 것이냐가 바로 내일쯤 승부수로 좀 띄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시장의 방어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금융주 잘 봐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융주 하면 은행, 증권, 보험 모두 다 해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KB금융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도 못 따라잡게끔 따라잡으면서 위쪽으로 승부수가 띄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들리는과 동시에 다 이익 실현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융섹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때리셔도 돼요. 내일 가봤자 그렇게 그닥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금융섹터가. 자, 하나금융주주 볼까요? 경고화백이 이쁘게 만들고 우상향 열었습니다. 그렇죠? 은행주 두 녀석 대장 역할 톡톡히 했고요. 증권주 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폭이 증권주가 이렇게까지 폭등갈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죠. 아침에 딴 거 볼 필요 없다. 보실 거면 단타로 금융섹터 보시라고 했었고, 자, 미래에셋증권 이후에 한국금융지주 역시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주도 섹터로 갈 것이냐 개코나입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동부화재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급락 여파를 만들고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죠. 도깨비장소의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시장을 읽어내는 것이고 선물을 파생시장을 읽어내야 현물 쪽에서 추격 매수를 잡느냐 안 잡느냐가 결정의 기로에 서인다라고 분명히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섹터들 모두 다 동반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으로 빨리 이익 실현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잡아지지 않았죠. 잡아지지 않았는데 뭐 청산할 것도 없고 손절을 칠 것도 없겠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요, 패턴상으로 놓고 보신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조정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지수 쪽은 쉬어갈 템포가 나온다. 선물 관련돼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 차익 실현 저라면 현명하게 한 땀 한 땀 때리고 있겠습니다. 이익 실현으로 때리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승천팀에서 제포트의 인버스 언제 나가냐 언제 내보내실 거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까 공개방송에 그 노출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버스 자체를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성 해지 사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포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양 위험성 해지도 해야 되는데요. 그 관점에 10%가 들어가 있는 시점이겠고 이번 주에 포트를 제외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금요일날 정도의 최종 포트 보유가 아니라 손실과 수익에 상관없이 빠져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연말까지 대세 상승의 국면에서 이번 파동에서 조정 눌림을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의 차이지 이것이 대세의 폭락설, 우리는 우자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떨어지는 부분의 레인지 범위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눌림 조정,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눌림 조정, 올라갔다 쉬어가는 눌림 조정이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는 대세 폭락설, 대세 폭락설, 대세 폭락설 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바로 냉정하게 주쌤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실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진바닥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였거든요. 여기를 만들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뽑아갔지만 종목군들 승부수는 충분히 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세 폭락을 참 고맙게도 여론에서 언급을 해서 저희는 이쁘게 여기서부터 물려주고도 매수로 자꾸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모두가 알고 있는 레이저 자리 부분에서부터는 저희도 보수적으로 이제는 정확한 시그널이 나올 때에 눌림 매수도 가격 와야 사고 고점 매도도 와야 매도를 때리는 보수적 대응을 지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 쪽에서 너무 조급증 매매보다는 관망세를 일관하지만 들어오는 자리에서 승부수를 띄워줄 수 있는
꼭지점에서는 승부수를 띄우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 선물지상 쪽에서 제가 조금 어떤 내용이 나올까 지금 궁금증에 있고, 장중 지금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각 변곡점의 라인들이, 황금 라인들이 지금 걸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의 박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8.00 자리에서 257.80 밴드 정도로 설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박스권이 오늘 오전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자리점이 나오면서 지지력을 나오면서 슈팅을 내보냈는데 슈팅 꼭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재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눌려주었고 다시 베이시스를 통해서 올려주고 있는 패턴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는 것은, 자, 라이브 어디선가는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노코멘트를 하겠고요. 요 어디 고점 부근에 인식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돌파 안착하지 못하라면 종가까지 매도로 끌고 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고, 저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고, 그 보수적 성향 속에서 대세 폭락과 하락의 징후는 아니다. 정상적으로 대세 폭등 장세를 가기 위한 쉬어가는 템포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마지막까지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 2시 30분 이후에 내일장에 이것만 잘 봐라, 이 징후가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전략들을 펴드릴 거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늘 성공 투자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위아래를 모두 다 열어두는 변동성 도깨비 장세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승부수 잘 띄우시고요. 저추쌤 다시 공개방송 라이브 진행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고요. 늘 웃으시면서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긍정의 힘으로 보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추쌤, 여러분들의 주식선생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뜨거운 이슈를 통해서 종목까지 들여다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 그리고 회의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트남 방문까지 지금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세일즈 외교 기대감 1탄으로 철도 관련주가 오늘의 좀 하나의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 외교 2탄 원전 관련주.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은 철도 관련주들은 이제 세명전기, 대하TI, 현대 BNG 스틸, 삼연철강, 대오AL, 리노스, 동아지질과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원전 관련주로는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BHI, 에너토크, NSV,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정도가 있고요. 마지막 이슈는 지금 업황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실적 증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이슈가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비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이슈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도 관련주인데요. 푸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유라시아 횡단철도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것 때문에 우리 철도 사업 관련주들이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유럽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이제 유럽까지, 서유럽까지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실크로드를 꿈꾼다라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그냥 우스갯소리와 농담으로 지금 뭐 얘기한 부분은 아닐 거고 분명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언급을 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상당히 좀 중요한 국가 역할로 보고 있다. 이런 또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나타났는데 대오AL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언급드린 이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오AL이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세명전기도 이제 10%, 대하TI도 한 7.5% 정도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 초반에 이제 급상승세는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대오AL은 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상존하는 걸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유라시아 철도를 뭐 이제 뭐 계약 체결, MOU 체결해서 뭐 진행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북한입니다. 사실 뭐 북한을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그 인접 국가,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다른 인접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장애물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장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은 말 그대로 이제 기대감,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대감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 HTS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집중해서 그 종목만 바라본다고 해도 지금 딱히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거나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닝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 네, 사실 뭐 제 생각에는 제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유라시아 철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 종목은 사실 대우에일인데 오늘 이미 상한가 안착을 해가지고 종목에 대한 그 간단한 언급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1차 벤더 업체로서 지금 고품질 알루미늄 차체 생산이 좀 가능한 회사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자동차 내외 장재 뭐 여러 가지 생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품질 알루미늄 차체 생산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1차 벤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철도 관련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대우에일은 이런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철 열차 뭐 웬만하면 만만치 않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한 자리에서 베트남 원전 수주에 협력해달라 이런 발언과 함께 원전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현재도 지금 그 베트남 방문을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베트남 원전 건설 계획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그 건설 계획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약 1070만 킬로와트 용량을 이제 건설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1, 2호기가 러시아의 사업권을 지금 배분이 됐고요. 2009년도 12월 달에.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 3, 4호기, 일본의 사업권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5, 6호기 한국과 우선협상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어떤 베트남 원전 건설 계획에 따라서 지금 올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좀 그런 사업권을 좀 따오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어떤 세일즈 외교가 적극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실 철도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세일즈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사실 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도 원전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림픽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얼마큼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좀 그 글로벌 분위기가 조금은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로 좀 보여지는 만큼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향후에 사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보여지고요. 대통령 세일즈 외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협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한 가지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면 지금 두산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살도라는 세계 5위의 이제 가스터빈 업체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전 설비라던가 그리고 이제 담수화 설비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 해외 레포트를 보면은 향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석탄 석유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에서 점차 이제 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가스터빈 업체를 인수하면서 발빠르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좀 마련했다라는 측면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갭상승과 그리고 이제 거래량 그리고 수급까지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요. 일단은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44,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해보자. 지금 오늘은 갭 상승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따라서 지금 44,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48,000원, 지금 200볼벤의 상단 부분. 일단 여기를 뚫어내야만 5만원까지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봤을 때, 1차적으로 48,000원 좀 짧게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주봉 깨지는 부분이죠. 41,500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전 수주 관련주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업종. 이제 실적 증가 가시화로 역시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망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숫자로 승부를 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향후 전망과 전략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은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데, 잠깐 주춤했다 다시 상승 모드를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도 이게 종목을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핫한 업종이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 확장에 따라서 지금 양적완화 축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동안의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조선업체들 한 200개 이상이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주에 대한 그런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상당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 큰 반향을 얻겠습니다만 있던 없던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확장에 따라서 이제 상선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좀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BDI 지수가 운임 지수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발주하는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좀 따지고 있고, 북극항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운임보다도 연료를 좀 아껴가지고 이제 마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전략인데, 역시나 한국 조선업체 중심으로 이런 수주 경쟁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기술력은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확장에 따라서 특히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달러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선주들이 새롭게 발주를 함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발주를 조금 더 서둘러서 양적완화 축소 이전 내지는 축소 초기에 좀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중고 배들, 중고 성과가 올라줘야 신조 성과 상승에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고 성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신조 성과도 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또 129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지금 삼성중공업도 지금 FLNG 지금 수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현재 빅3 조선사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액이 238억 불입니다. 현대 사모중공업 포함해서. 근데 이미 196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지금 전체 82% 정도 수주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100% 이상이 가능하리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5억 달러 목표 중에서 96억 달러 수주하는데 그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억 달러 목표에 이미 89%인 116억 달러를 수주를 한 상태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10억 달러를 목표로 해가지고 143억 초과 수주를 좀 이뤄냈습니다. 근데 올해도 130억 달러, 작년에 목표가 110억, 올해 130억인데 92억 달러를 이미 수주를 하면서 목표액 70%까지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통 이제 발주가 좀 상반기보다는 좀 많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향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선의 그런 어떤 회복, 결국은 이제 글로벌 무역 수지가 살아나야지만 이제 상선 선사들이 이제 좀 발주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목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역시나 상선 하면은 현대미포조선이죠.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선 시장 회복의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회복 초기 작년에 사실은 현대미포전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 주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상선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좀 히스토리컬하게 좀 보면은 2002년도부터 한 3년간 2005년까지 신조선가 상승 1기에 PC선의 주력 수주를 통해서 지금 조선소들 중에서 가장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좀 컸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2007년도에 이제 중국 관련 종목으로 지금 현대미포전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40만 원 넘게까지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보면은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1.3% 상승해서 147,500원 수준인데요. 지금 200일 볼벤을 뚫고 지금 올해 신고가는 이미 달성을 한 모습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좀 급등, 나름대로의 지금 계속 5일 연속 양봉이 뜨면서 급등해가지고 지금 따라 들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원 정도, 200볼벤 지지하는, 가정하에서 한 14만원 정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16만 7천원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16만 7천원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12년도 고점 부근입니다. 2012년도에 물론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좀 매물이 좀 많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6만 7천원 정도 1차 목표가 삼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13만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상 봤을 때 5일 주봉 따라 올라오는 선인데요. 13만원 일단은 깨지면은 단기간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놀림목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13만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14만, 목표가 16만 7천, 손절가 13만 원으로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조선업종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이 많았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한너 정상 간의 시베리아 철도 등 경협 방안 논의가 계속되면서 철도 관련주의 상승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나눠봤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철도 관련주의 상승 배경. 자, 이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연결한 한 전문가분께서는 이 횡단철도 이거 뭐 내가 살아생전에 이거 되겠는가 이런 좀 약간 좀 밝지 않은 그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이에 따른 의견과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거든요. 자, 먼저 상승 배경부터 짚어보죠. 일단 오늘은 철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일 정상회담에서 한너 경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개발 프로젝트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북극 항로 개발 같은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통해 유럽에 있는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장시작과 함께 철도들이 강세를 나타나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런 대조성 뉴스들에 대해서는 테마톡톡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7월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재료 노출이 됐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동시에 KTX나 경전철에 알루미늄 코일 등을 납품하는 대우엘이 점상가로 출발을 했었고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대아티아이라든가 디지털 TRS 솔루션을 개발하는 리노스, 철도 공사 사업을 영위하는 무언개발 같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고요. 기타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기대감을 모아졌던 가스관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오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문 뉴스가 나올 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을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철도 관련주들도 그동안에 이런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열차 페리, GTX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재료가 노출된 부분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확장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주었다가 밀리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익 시점 물량은 현 시점부터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철도 관련주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투자 전략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철도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색됐던 남북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장기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의 정성화라든가 이상가족 상봉 결의가 좀 나오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게 국토부가 2017년도까지 철도 관련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 사업은 전체 틀로 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유명한 분야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철도 사업은 뭐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IT 분야하고도 접목을 했을 때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일단 유라시아 횡단 철도 사업은 일단 시장이 되면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슈가 큰 건이긴 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주가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 보실 수도 있듯이 단기 급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유자 관점에서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AL이 장시작을 하면서 상한가로 출발하면서 상장량이 뭐 오전에는 300만 주 이상 깔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지만, 그 물량이 대부분 상한가에 흡수가 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들. 그러니까 대장주가 상한가에 강하게 좀 안착을 해줘야 부대장주들이죠. 뭐 대아키아이나 뭐 리노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뭐 잔량도 적고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닝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동안에 러시아하고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1차적인 부분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 위주로 보시면서 차라리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매수 기회를 늦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매수 기회 시기를 좀 뒤로 늦추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대표와 함께 철도 관련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들의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제닉이 1.4% 수익이고요. 유진로봇이 0.9, 한국토지신탁이 2.6% 양호한 수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진SM이 0.8% 소폭 손실이고요. 비상교육만이 손절가를 터치한 마이너스 9.1%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위너는 전진우 팀장입니다. 한국토지신탁 2.6%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4%로 제닉 수익률이 소폭 올라 있는데요. 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한 상황이긴 하고요.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레포트를 보시면 수익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증권사 레포트 때문에 제닉 주가가 한 이틀 정도 출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가셔야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바로 그런 판단은 조금은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린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5일선 위에 충분히 안착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홀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거점 부분이라든지 일단 만약 가게 된다면 일단 일부 소폭 물량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의견 역시 같이 첨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홀딩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드린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밖에 또 오늘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 말씀을 하실런지요?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 있으시다면은 예전에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종목이긴 합니다.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MCU라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반도체 비메모리 장비용 업체이라고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센서까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부분에 이 회사의 그 매출을 좀 보시면은요, 국내향 매출이 좀 있긴 있지만 해외향 매출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보시면은 기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중국 쪽 하이올 쪽 매출이 될 텐데 하이올 쪽 매출이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국내 수준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은 2분기 실적에 이어 3분기 실적까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요. 지금 전주에 보시면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일단은 관심 자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기존의 핵심 설계 기술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5,300원 정도 가격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딱 5일선에 닿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으로 매수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6,500원, 손절가로는 전 저점에서 떨어지는 가격인 4,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박현상 대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의 그 포트폴리오도 어버브 반도체가 꽤나 오랫동안 이게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박현상 대리께서 추천을 하셨으니만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을 모시고 이번 주 예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부터 주십시오. 네, 이번 주 미국 쪽을 역시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증시에 부담을 줬던 양적 완화 축소 외에도 시리아 사태를 놓고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따라서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이제 중국 쪽을 보시면은 경기 회복 기조가 어느 정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또 국내적으로 있을 금통위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조금 관심 가지셔서 이번 주 증시 상황에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미국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 시리아 사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이번 주는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녁부터 시리아 사태에 놓고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게 어떤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그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 놓고 어떤 결의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에서 이제 결의안을 통과를 했고, 또 미국의 함으로써 시리아 공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상원에서 이런 내용이 좀 수정이 되면서 이번 상원 전체 회의로 이제 상정이 될 예정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 있는 하원 의원에서 언제 이 안건을 상정할지조차 지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증시에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시리아 공습 우려로 증시가 좀 올랐다 내렸다는 이제 불확실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시리아 사태가 조금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동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전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이제 실물 경제와 또 국제 금융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어떤 결정이 내릴지 이번 주를 계속 이제 예를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군사 개입에 대해서 결정이 좀 된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증시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비춰보더라도 중동 분쟁과 국제 금융시장의 관계 자체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이 좀 더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이 시리아 군사 개입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적으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양적 완화 축소 이슈인데, 이런 양적 완화 축소를 놓고
지금 한간에서는 좋다 나쁘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양적 완화는 기정사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게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장기 예산안 감축 방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그 공화당의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도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이슈가 이번 주에 또 애플이 모처럼 그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는데, 아이폰 5S 같은 새 모델과 또 저가형의 아이폰 5C라는 저가형 아이폰을 좀 출시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그 갤럭시 기어라는 시기형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출시를 한 시점에서 애플이 신제 제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 IT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는 한 주라는 점에서 이런 관련 뉴스에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주요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그 밖에 있습니까? 일단 어저께 발표됐던 중국의 8월 수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좀 경기 회복 기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좀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중국에 민감했던 그동안 그 소재랑 산업재 그 업종들의 긍정적인 흐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 한 주는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고, 아직까지 상승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편입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는 좀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점은 수출에 비해서 수입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바라는 이제 내수성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주가 흐름보다는 그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기계 장비 업종이 좀 더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인식하셔서 그런 점을 인식하셔서 좀 종목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 좀 보시면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은 좀 다소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은 속도가 좀 완만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그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변수를 생각을 해서 한국은행이 좀 이번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점은 지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미국 양적 완화 정책 속에서도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중소기업 CEO 간담회에서도 이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발언 수익을 점점 높이면서 높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대응을 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그 금통위에서 김중수 총재의 발언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할 그 8월달 고용 동향 역시도 고용 지표는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후행 지표로서 경기 회복세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이번 주에 좀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증시 상황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 증시가 우리 안 열리는 동안 뭔 일이라도 생겨서 이게 손 놓고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은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추석 직전 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명절 직전에 그 증시를 조금 놓고 보신다면은 약 1.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짝 랠리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점이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환율이 이번 주에 있을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가 뒷받침되면서 완만한 베이시스의 좀 개선세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급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지금 1800선 지금 언저리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하향 한다면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급에도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 매수 탄력을 좀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1080원 하향 이탈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물 거래 시장에서 도 이게 11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수급이 악화될 수도 있는 만큼 환율 변화로 인한 외국인의 시각을 좀 염두를 해두셔서 이번 주 한 주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명절 직전에는 이런 이제 이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10거래일 정도를 수익률을 점검을 해본다면은 전체적으로 1.13%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외국인이 추석을 앞두고는 매도세를 나타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이번 주에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들만을 놓고 본다면은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다른 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도 있고 또 중국 경제지표가 좀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좀 레벨업 과정은 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재료들만을 놓고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단기 랠리에 좀 편승하는 전략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 추이 그리고 또 업종 수익률을 감안을 해서 중국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이제 소재랑 산업재, 자본재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이번 주에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주도주로 지금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업종들 역시도 그렇게 지금 이번 주에 나쁜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조로 인한 추계 랠리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포트에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명절 랠리에서 좀 빠질 수 없는 게 또 여행 레저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뒷받침되면서 또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수급의 핵심이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과 연기금들이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신다면 이번 주 증시 상황에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에 띕니까? 네, 좀 전에 제가 명절 랠리에 단기적으로 좀 여행 레저 산업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3분기가 지금 여행 레저 산업의 성수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성수기를 맞이해서 공중파 광고로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이제 TV 광고를 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산업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호조세에 좀 접어들었고 3, 4분기에 좀 실적 개선이 그 어느 기업보다도 이 참 좋은 레저에 좀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 판매량 역시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첼로나 캐논데일 같은 고가 자전거를 좀 취급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고가 자전거 시장에서 경쟁 구도에서 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 경쟁 구도 재편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 대비해서 이제 고가 자전거 시장에서 20%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점은 굉장히 좀 이 기업의 향후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끼칠 수 있는 만큼 참 좋은 레저의 향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 기술적으로 잠깐 보시면은 지금 200일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60일선에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흐름 속에서 수급 역시도 지금 현재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최근 들어 투신권의 자금 자체가 약간 단기적인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참고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6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9,200원 선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일단 좀 짧게 만 원까지만 바라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8,8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서 큰 손해 없도록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좋은 레저에 대해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인데요. 현금 비중이 딱 정확히 절반입니다. 50%이고요. 유한량이 20%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이 15%씩이고요. 자,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전 종목이 모두 플러스 수익권입니다. 2%대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유한양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등을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세가 약간은 이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재료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그어드린 이 고점을 좀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22만 원에서 21만 원 선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셔서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향하셔서 좀 보유하셔서 목표가까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SK CNC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CNC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IT 이외 부분의 매출 증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추천드렸던 현대모비스도 좀 견조한 흐름 연출하고 있고, 신고가 흐름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수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최종 포트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과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